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독서가 아닌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몇 개월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 반려견 2마리를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저는 현재 반려견 2마리를 2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강아지 젤리라는 녀석은 제가 분양 사기를 당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하셨을 때 샵에 가서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반려동물을 들이실 때는 보통 다 아주 작고 귀여운 새끼를 데리고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데려오려고 하는 이 녀석의 평생의 수명을 내가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반려동물을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 앞서 간단하게 소개드렸지만 저는 김모카와 김젤리라고 하는 장모 치와와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로 지금 2년을 조금 넘겼는데 작년 초,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 12월 말에서 2020년 1월로 넘어서는 그 시기에 둘째 녀석을 집 앞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분양샵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젤리는 파양된 강아지라서 저는 이 파양에 대한 인도금만 지불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분양받은 다음날 이 녀석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이 녀석이 심장이 아픈 강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DA라고 하는 강아지 심장병 진단을 받은 이후에 분양받았던 샵의 주인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분양된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하지만 경찰도 이런 분양 사기를 크게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게 된 것은 저와 비슷한 분양 사기를 당한 그런 사람들을 모았고 그렇게 언론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TV와 신문에 관련된 내용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분양 사기를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됐던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써놓은 글을 더보기란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요.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인구는 10가구 중에 4가구입니다. 통계를 찾아봤더니 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여러분들 집 앞에 공원에 가보시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이렇듯 10가구 중에 4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그 4가구 중에 1가구 또는 2가구는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립니다. 어릴 때는 너무 귀여워 보이고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보면 나도 너무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쉬운 결정으로 반려동물을 들이지만 실상 이 동물은 먹어야 되고 배설을 해야 되고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며 녀석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대신에 녀석들은 가정의 화목과 온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 반려동물은 인간과 달라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데나 똥오줌을 싸고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아낼 수 있고 이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실 때 그때 반려동물을 분양받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통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으실 때는 집 근처에 있는 샵에서 분양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분양샵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동물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은 100군데 중에 2-3군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 반려동물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작은 동물을 좋아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샵을 운영하시는 분은 아주 작고 귀여운 녀석들을 선호해서 샵에 데려오기를 원하고 공장에서는 이런 작은 녀석들을 태어나게 만들죠.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분양샵에 성견을 판매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성견들은 모두 유기견 보호소에 있죠. 앞서 문제 있는 분양샵이 2-3군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들은 대부분 이 동물을 돈벌이로 봅니다. 그냥 몇만 원에 새끼들을 떼어와서 예쁘게 포장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판매하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어리고 작고 예쁠수록 비싼 값이 매겨집니다.
사실 녀석들의 건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길가에 지나다니는 동물 모두가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리고 반려동물과 같이 숙식을 하기 때문에 깊은 사랑이 생깁니다. 이 애정은 서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죠. 동물은 동물대로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은 주인대로 동물을 사랑하죠.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사람이 동물에게 주는 그 사랑을 돈벌이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집 앞 분양샵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다 보면 한번 안아보라고 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녀석이 내 품에 안겨서 꼬물꼬물거리면 애정이 생깁니다. 특히 직원들은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을 공략하죠. 아이들은 처음 자기 손에 안겼던 그 강아지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강아지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강아지를 안아보게 되면 옆에 있는 다른 강아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분양받겠다 계획하신다면 유기견 분양소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유기견 분양소에 있는 강아지들도 똑같은 강아지입니다. 조금 더 성장했을 뿐입니다. 집에 데려오는 순간 녀석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줄 겁니다. 분양샵 출신인지 유기견 보호소 출신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 여러분들이 분양샵에서 분양을 받겠다고 하시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분양샵에서 분양을 할 때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분양 전에 직원들과 하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양해를 구하시고 말이죠. 병이 생겼거나 품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샵에서 보상해주는 기간과 금액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초기 병증은 48시간, 품종 문제는 15일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말에 분양을 받으면 초기 병에 대한 보장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8시간 이틀은 금세 지나갑니다. 또 그 전에 건강상 문제를 발견해도 샵을 찾아갈 생각을 못하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먹으면서 케어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틀은 훌쩍 지나갑니다. 또 품종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새끼를 데려왔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성장을 해야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름 동안은 그냥 똑같은 아가야 상태입니다. 즉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내용을 계약서에 써둔 것이죠. 그렇다고 6개월 뒤에 품종이 다르다며 항의해봐야 계약서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정이 들어서 떼어내지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샵 분양보다는 아빠나 엄마를 확인할 수 있는 가정 분양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샵에서 분양을 받겠다면 분양은 평일 오전에 분양을 받고 분양 후에 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단 샵에서 추천하는 지정병원은 안 됩니다. 보통은 아이들 등살에 떠밀려서 주말 오후에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집에 데려다 놓고 밥을 주면서 함께 지내고 관찰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강아지들은 그 시간 동안 사료를 잘 먹지 않고 설사를 하고 잘 움직이지 않죠. 지켜보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죠.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분양 받자마자 바로 검진을 한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강아지를 등록하고 청진과 귓속, 발톱 개수 등을 확인받으세요. 저희 집 둘째 녀석은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가 청진기를 대자마자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며 바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24시간 만에 말이죠. 그래도 샵에서는 그럴 일 없다며 시간을 끌었어요. 또 자신들의 협력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해당 샵을 불신하게 되었고 샵에 맡길 수 없어서 스스로 심장수술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서 수술시켰습니다. 비싼 돈으로 분양받고 병원비 몇만 원 아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 진단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 시에 진단서나 그 외 병적 소견 등의 서류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겠다면 말이죠. 세 번째, 분양 시 샵에서 제시하는 반려용품은 구입하지 마세요.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배변 패드와 사료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분양을 받으셨으니 싸게 드리겠다며 물건을 여러 개 보여주며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합니다. 전형적인 끼워 팔기죠. 반려동물에서 적게 남긴 마진을 복구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분양샵 말고 근처의 오프라인 용품점에서 구입하세요. 적어도 30% 이상은 쌉니다. 대부분은 몇 배 쌉니다. 분양받을 때 흥분과 기쁨에 넘쳐서 돈 몇만 원 우습게 지불하지만 거의 대부분 비싸게 산 것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산 물건들은 대부분 교체하게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네 번째는 샵에서 권하는 녀석보다는 오래 지켜본 녀석을 선택하세요. 특히 도우미들은 아이들을 공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샤퍼들은 개월수가 많은 강아지들을 밀어내듯 판매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개월수가 많아지고 덩치가 커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러 밥도 줄이고 케이지에 넣어서 운동량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천히 자라게 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추천하는 동물 말고 샵을 여러 번 오가면서 내 눈으로 보고 튼튼한 녀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건 처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분양을 마음먹었다면 녀석의 평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 없이 분양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파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파양 결정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비용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입니다. 샵에서는 녀석의 앞으로의 생을 보장해주는 명목의 비용으로 재분양 기간을 고려해서 비용을 책정합니다만 실상 이것도 고스란히 그들의 이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양하는 분은 돈에 기대어 미안함을 덜고 샵은 그 미안함을 이용해 돈을 법니다. 며칠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데리러 갔을 때 동물이 어디 갔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가버린 걸까요? 여섯 번째, 만약 아픈 강아지를 분양받았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녀석을 제대로 치료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샵 주인과 싸우고 고발을 해도 나는 몰랐다라고 나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을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아프지 않는 강아지를 분양받는 것은 사실 운이죠. 제가 아픈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에서 사기인지 여부를 밝히고 싶어도 동물에 관련된 사건이라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여러 건을 신고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에서 오히려 제게 증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사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증거는 강아지가 아프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진단서나 수술 기록을 보여주면서 그것 말고 샵 측에서 이 강아지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고발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서 싸움을 진행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수백만 원이 들죠.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정 비용을 아픈 강아지를 완치시키고 녀석을 건강한 데 만드는 데 쓰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일곱 번째, 분양 전에 돈 생각하셔야 합니다. 초기 분양 비용은 비싸지만 이후 비용은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녀석들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강아지 녀석을 예로 들어보면 매달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밥을 먹고 대소변을 봅니다. 미용도 해야 하고 간식도 줘야 합니다. 특히 병원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보다 몇 배 비쌉니다.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 10만원, 초음파 한번 하면 20만원 정도 듭니다. 약을 조제받으면 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 돈이 든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반려동물 보험을 추천합니다. 저는 첫째는 보험을 가입했고 둘째는 입양 당시에 PDA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했어요. 첫째는 현재 3년 차인데 얼마 전에 슬개골 판정을 받아서 수술했습니다. 수술비가 약 2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170만 원 정도는 보험 처리를 받았어요. 그 외에 귓속 질환, 장염, 안과 질환 등 어린아이처럼 예기치 못한 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권하고 있죠. 그러니 마리당 매달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사료비, 간식비, 병원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는 분양 전에 꼭 한 번씩은 체크해봐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반려동물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큰 위안과 행복 그리고 웃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책임과 비용 또한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겠다고 결심하셨다면 꼭 한 번씩은 체크해 보아야 그래도 사기당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꼭 한 번씩 보시고 분양을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독서 관련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